안녕하십니까. 하루 종일 일선 업무에서 시달리시다가 쉬지도 못하고 밤에 또 오셔서 세미나를 참석한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대개 이제 앉으시는 의자에 계속 앉으시죠. 그 성격 유형에 보면은 자기 자리를 사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어디다가 앉히느냐, 특별히 새가족들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앉습니다. 가능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앞자리에 새가족을 앉히면 틀림없이 은혜를 받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 이해, 타인 이해,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알아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웃을 알아요. 남편을 이해를 하고 아이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충돌을 했던 그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되어져요. 이게 이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축복으로 이제 바꿔집니다. 한 이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갈 텐데요. 제가 저희 교단에 교회를 개척하려면 필히 이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다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 부부가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워크숍을 마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다른데 이걸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목회는 그만두고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회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당신들은 최상의 커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최상의 뭐가 될까요? 최악의 커플이 될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답에 대한 질문을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데요. 아마 이것을 하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묻진 않겠어요. 왜 고개를 끄덕끄덕이냐고.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도인들이에요. 도인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강의하는 강사들에게 에너지를 팍팍 심어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 통해서 강사는 힘을 얻어서 열심히 또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산이냐 묻지 마세요. 그냥 산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냥 산 밑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만큼만 봅니다. 세상을 편하게 보겠죠. 그러나 이제 뭐냐면은 산의 중턱까지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자, 1번은 산 아래, 2번은 산 중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2번이죠. 자, 2번보다 더 많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요.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보다 산의 정상보다 더 많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이걸 컨닝을 하셨구만. 그 교재를 다 읽으셨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2번보다는 3번이, 3번보다는 산을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 그만큼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면 1번과 3번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2번과 헬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보는 눈이 틀리는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혼란이 와요. 갈등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왜냐? 잘못 활용하면 나쁜 것이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갈등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갈등학자가 한 사람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한 사람이 갈등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할까 하는 일 없이 세봤어요. 몇 번 정도나 될까요? 네.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약 2만 번 이상 하더래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순간 갈등하셨잖아요. 아침에 피곤한데 새벽기도 조금 늦게 가면 안 될까? 이거 갈등이에요. 아침밥을 딱 차렸는데 뭐부터 먹을까? 뭘부터? 이거 갈등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 다 갈등이에요. 갈등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나하고 갈등이 심한 사람을 잘만 풀면 진짜 찰떡궁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갈등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지요? 여기 정신과 의사와 이 환자예요. 이 환자의 마음속에 또 다른 문이 있어요. 이걸 바로 네 글자로 하면 내면 세계다 그래요. 내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만 아는 나의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비밀의 창고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반 여행을 하시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제 책을 보지 마시고 이걸 보시고 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이 9개예요.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눈을 아래로 보시면 안 돼요. 책에 답이 있으니까 위에만 보세요. 자, 자신 있는 분 한번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번 띄면 안 돼요. 떼지 않은 상태에서 9가지 선을 지나가야 돼요. 자, 답을 찾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해 보실래요? 자, 그래서 제가 무선 마이크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찾아갑니다. 저 맨 왼쪽 위에 선에서 밑으로 하나 둘 내려와서 전보다 더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다시 왼쪽 처음 점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어떻게 소통이 되십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찾으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고정관념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 안에서만 그린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답이 없어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답이 보인다. 한번 따라설까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답이 보인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따라 하시네요. 자, 이건 뭘로 보이십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봤을 때 뭘로 보여요? 컵입니까? 사람입니까? 자, 어떤 게 맞아요? 그렇죠. 둘 다 맞아요. 예. 자, 이건 뭘로 보입니까? 사람으로 보입니까? 꽃으로 보입니까? 뭐가 정답이세요? 둘 다 정답이에요. 아주 모범생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내에 1분 안에 게임을 하나 하겠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책에다가 아무데나 공간 속에 추측으로 500원짜리, 요즘에는 100원짜리가 힘드니까 500원짜리 크기만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만일 맞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500원을 드리고 틀리면 여러분이 저한테 500원 답한 자신 있으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나갈 때 한번 보세요. 너무 작습니다. 작아요. 이건 조금 큰 것 같아요. 예, 그거 조금 비슷한 건 약간 작을 것 같아요. 이건 형편없이 작아요. 이건 옛날 토큰보다 작아요. 예.
자, 이게 풍당 빠집니다. 이게 풍당 빠져요. 아, 작아요. 제 눈에 봐도 작습니다.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요. 이제 사위자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내 생각이 맞다고 그리지만 사실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다는 거. 그것만 받아들여도 우리가 갈등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하. 한번 따라할까요? 아하. 이 한마디면 갈등이 다 끝나요. 아하를 안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상 여러분 뒤편에 보세요. 책을 마지막 편에 보시면 검사가 하는 게 나와요. 자, 페이지 찾으신 분 몇 페이지일까요? 예? 그건 이제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넣어야겠네. 하여튼 뒤쪽에 보게 되면 검사하는 게 나와요. 거기를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건 정답이 있다 없다. 정답이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 어떤 것이 편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가로가 뭐 I냐 E냐는데요. 그걸 여러분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그것만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싶다.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한번 보세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저녁에 시장 하시잖아요. 그 선택 메뉴가 짜장이 하나가 있고 탕수육, 짜장과 우동이 있어요. 자, 짜장면을 좋아하실까요? 우동을 좋아하실까요? 하는 순간 두 개 다 먹을 수는 없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먼저 먹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짜장을 먼저 한 번 젓가락을 먹고 우동을 먹을 수도 있고, 우동을 먼저 한 젓가락 먹고 짜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맨 처음에 무엇을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는 것처럼 거기 보게 되면 몇 문제 안 됩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것이 편안한지 거기다가 동그라미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문제 하나에. 자, 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한 3분 내지 5분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어요. 그 하시다가 혹시 모르시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저한테 손을 드세요. 그럼 제가 얼른 달려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기 성격대로 가르치거든요. 자, 열심히 체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집중력이 좋은 편이다. 동그라미. 혹은 매사에 적극적이다. 둘 중에 하나에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라는 얘기예요. 뭐 체크를 해도 되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빨리 끌리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것이죠. 하시다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고 있으면 제가 달려갑니다. 다 하셨어요? 와. 예. 우선 하시고, 왜냐하면 진도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요. 조금. 자, 그러면 첫 페이지를 다 하신 분은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해보실래요? 많이들 첫 페이지 다 끝나셔 가는데. 와, 그 필기도구를 가져오시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구나. 혹시 필기도구가 좀 여유가 있으십니까? 자, 필기도구 여기 좀
한 것 여기 이분 좀 그리고 그 비싼 매니큐어를 가지고 자 혹시 필기도구가 필요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볼펜이 필요하신 분.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페이지는 어떤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느냐 관심 사항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페이지가 끝나면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시죠? 다 해독은 되시죠? 뭐 문장에서 혹시 혼란이 있던 것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아직 안 끝나신 분은 계속 하세요. 전혀 그 뭐 개의치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이제 불안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우선은 정답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첫 페이지든지 마지막 페이지든지 계속해서 가와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첫 페이지 문항이 뭐였죠? 묻는 질문이 뭐였죠?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가 하고 가로치고 영어로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I냐 혹은 E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가 많은 건지 나가 많은지 한번 수를 세보세요. 하나라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혹시 숫자가 비슷하면은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많다 하나라도 그러면 거기다가 I라고 거기 체크를 해주세요. 나가 숫자가 하나라도 많다 하면 영어로 이니셜 E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느냐 그랬어요. 관심. 어제 제가 설명할 때 이건 정보 수집이에요. 자, 거기도 가가 많은지 나가 많은지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홀수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 수가 홀수예요. 자, 그래서 가가 많다 하면 S라고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나가 많다 하게 되면 N이라고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N, 영어 N. 이거 하다 보면 뭐 빼기 덧셈 뭐 더하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유치원만 나오셔서 할 수 있는 그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질문이 뭐였죠? 무엇을 더 많이 선택하느냐. 이것은 판단, 어떤 식으로 판단이냐,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가가 많으면 T, 나가 많으면 F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거기 질문에 그렇게 나왔죠. T냐 F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가 많으면 T, 나가 많으면 F. 그 다음에 마지막 뒷장, 마지막 장 질문이 뭐죠? 어떤 생활이 마음에 드냐? 쉽게 말해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되냐? 자유분방한 것이 마음에 드느냐 그랬어요. 정리정돈이 잘 되는 것은 J라고 그랬고 자유분방은 P예요. J와 P를 선택하라는 건데 거기도 역시 가가 많으면 J, 나가 많으면 P라고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예?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빨리 하신 분들. 아마 지금 정도 다 끝내시는 분은 뭐 보나마나 첫 번에서는 2가 외향적인 분들이 이제 많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장이 뭐냐면 어떤 것을 더 활동을 묻는 거예요. 편안한 거나. 자, 거기에서 이제 문제 보게 되면 가로치고 I냐 E냐 그걸 물어보고 있죠. 그 항목에서 가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건 I, 그 다음에 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E. 한번 세보세요. 가가 더 많은지 나가 많은지 첫 페이지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이제 저 선택을 하느냐 하는 데인데 거기는 S와 N의 그 차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가가 많으면 S, 나가 많으면 N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시면 거기는 뭐냐면 질문이 뭐였죠? 무엇을 더 잘 선택하기를 원하느냐인데 거기는 T와 F의 그 차이점을 묻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가가 많으면 T요, 나가 많으면 F.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더 편안하느냐 J와 P를 묻는 건데 역시 가가 많으면 J, 나가 많으면 P라고 동그라미를 쳐주시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더 궁금한 건 없으시죠? 다 맞히신 분들. 자, 이렇게 해서 다 나오셨으면 거기 보면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름을 쓰고 유형을 쓰라고 빈칸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유형을 뭐 성함은 여러분 책이 뚜껑에다가 아마 첫 페이지에다 쓰셨을 테니까 이름은 안 쓰셔도 되고 유형에다가 아까 동그라미 쳤잖아요. 첫 페이지 I냐 E냐, 그 다음에 S냐 N이냐, 그 다음에 T냐 F냐, 마지막에 J냐 P냐 동그라미 쳤던 것을 한자 한자 옮겨 쓰세요. 그러면 네 글자가 조합이 돼요. 그걸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훌륭하셔서 잘 따라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여기까지 잘 안 되시는 분은 옆에 분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면 금방 이제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끝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진행 중이신 분, 계속 하시고 옆에 분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서 나가도 되겠죠? 중요한 거 사실은 중요한 설명은 어제 제가 다 했어요. 혹시 어제 나오시지 않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는데 제가 대부분 다 나오셨기 때문에 빨랑빨랑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하다가 궁금하시면 질문을 하시면 하겠습니다. 자, 채점을 다 했고요. 어제 아마 이거 보시면 생각이 금방 나올 거예요. 자, 맨 첫 페이지 검사했던 거예요. 자, 우선 아이로 그 동그라미 쳐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 내리세요. 비슷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외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지표가 에너지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가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하느냐, 정보를 수집하면 어떻게 하냐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판단은 뭐냐면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F가 사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보여지는데 생활 양식이 정리정돈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그냥 흐트러져 있어도 이게 편하냐, 그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포인트가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올라갑니다. 맨 위에와 맨 아래는요 검사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보여요.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 다 보여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 두 개가 이게 뭐냐면 마음의 블랙박스예요.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지문을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 생각나시죠? 어제.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이제 사람이 굉장히 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교회에 새로운 집단에 오시더라도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저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명함도 내주고 잘 사귀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묻지마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제발 나한테 와서, 당신이 나한테 찾아와서 당신을 소개해 주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향적인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손해를 많이 봐요. 왜냐? 늦게 알려지니까. 재능은 많은데도 빨리 안 알려져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손해를 이제 덜 보시려면 조금 더 속도를 내시는 게 중요하죠. 좀 다가가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대인관계 폭은 높지만은 마음의 깊이가 이제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금방 사귀고 딱 헤어지면 언제 너가 너를 봤어? 몰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요, 사귀기가 어려운데 한 번 사귀면요, 상대방은 잊어버려도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일까지 기억하고 카톡까지 보내줘요. 아주 끝내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 굉장히 깜짝깜짝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속이 차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공동체에서 질문을 할 때 외향적인 사람한테 먼저 질문하는 게 좋다,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한테 먼저 질문하는 게 좋다. 이유는 반응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셀 그룹의 리더들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크고 작은 교회 조직의 리더들은 딱 사람을 보면 이거 검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반응이 금방 나면 웃어준다든가 아니면 막 빨리 에너지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먼저 질문을 하라고. 이제 질문도 이렇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 질문 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향적인 사람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메시지예요. 이 질문 다 합니다 하고 외향적인 사람부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뭐 한다고 그랬죠?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 외향적인 사람한테 먼저 질문을 해야 조직이 산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그것으로 비유를 제가 이제 해드리겠는데, 우리의 마음에 배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막 돌아다녀야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방전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내향적인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 하루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왜냐, 이분들은요, 가만히 쉬어야 충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고문시키는 방법, 이명박, 죄송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외향이에요. 근데 조만한 방에다가 탁 가뒀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죽어가다가 나오셨잖아요. 자, 반대로 이게 바로 외향적인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내향적인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 점잖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그 고문하는 어떻게, 어느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향적인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혼자 딱 집어넣는 거. 이게 숨 막히는 거예요. 다가가서 입을 떼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가둬버리는 거, 내향적인 사람들은 영업사원 시키는 거, 외향적인 사람 사무직 주는 거, 내향적인 사람들 세일즈 만드는 거, 이거 오래 못 버텨요. 자,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 이렇다. 그래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뭐냐? 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글을 써라 하게 되면요, 마음을 먹고 한 첫 줄, 두째 줄은 씁니다. 셋째 줄도 보세요. 발가락에다가 펜 집어넣은 것 같이 써요. 그리고 딱 하는 얘기가, 선생님 딱 하면서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내향적인 사람한테 앞에 나와서 발표하시죠.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마음에 이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나오면은 기차게 잘해요. 그리고 뭐 하냐? 집에 가서 잠잘 때 왜 내가 그때 이 말을 못했지? 이제 자아비판에 빠져요. 그래서 밤새도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내가 발표할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깨지진 않았을까? 건물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 밤새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외향과 내향의 차이라고 그랬죠. 아시겠죠? 이런 차이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잘 보인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할 때 그랬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야 우리 산으로 놀러 가자 하게 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산에 올라가서 야 우리 여기 왜 왔지? 그렇게 묻는 사람이라겠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겠죠? 야 우리 등산 가자 언제 등산 가자 하게 되면 뉴스부터 봅니다. 날씨 보려고 하죠. 그 다음에 누구하고 같이 갈까? 옷은 어떻게 갈까? 김밥 싸가지고 갈까? 김밥도 참치김밥이냐? 아니면은 뭐 우엉김밥이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바지는 어떻게 입고 가냐? 모든 것이 세팅이 돼야 움직인다 그랬어요. 서로 갈등이 있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점잖게 한마디 던지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정보를 수집할 때 한 사람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이쪽에 이 직관적인 사람들은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딱 나와요. 씨를 뿌려요. 근데 뭐가 없다? 결실이 없다. 자, 한번 N으로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나머지는 S들인데요. 이분들 잘 따라다니십시오. 아주 좋은 씨앗들을 많이 건질 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아이디어는 나오는데 이분들은 스스로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S로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은 방금 앞에가 손 드는 사람을 잘 사귀시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는 씨를 뿌린 것을 잘 가꾸는 사람들이고 N은 씨를 막 뿌리고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S는 땅 짚고 사는 사람, N은 구름 위에 떠서 사는 사람. 그래서 싸울 때 S가 N한테, 직관적인 사람한테 야, 못 잡는 소리 하지 마라, 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아라. 비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 보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물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죠? 개구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각적인 S는 뭐냐면 경험을 중요시 얘기해요. 직관형은 예형인데요. 그래서 이제 S로 나온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요.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쪽 그림, S로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질문합니다. 왼쪽에 이 그림 드리면 집에다가 보관하실 거예요? 왜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그림인데요. 저 S들 눈에는 이게 뭐냐? 장난감처럼 보여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누구 그림인지 아세요?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처럼 정확하게 찍혀놓았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남준 씨 비디오 어떤 뭐 전시에 가게 되면 S들이 가게 되면요 거기 안 갑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작업을 하는데요. 약도를 그려라 그랬어요. 실제로 하는데요. S들은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족해가지고요. 밑에다가 전철 타고 올 때, 버스 타고 올 때, 마을버스 타고 올 때 어떻게 타라. 이것도 마음에 안 놓여가지고 또 카톡을 또 날립니다. 어디까지 왔어? 잘 찾아와? 자, 근데 N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약도를 그리라 하니까 뭐였어요? 택시 타! 그랬어요. 자,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듭니까? S는 S라고 할 거예요. N이 S를 보게 되면요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S가 N을 보게 되면 불안해서 이게 못해요. 이게 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S한테 물어보겠어요. 사과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먹는 것밖에 모르신다니까. 이 S들은 감각적이라 했잖아요. 정보 수집도 감각적이에요. 먹는 거예요.
자기 보존에 관심이 있어요. 자, N들 손 들어보세요. 사과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싱싱하다. 예, 또 뭔가 틀리죠? 또 손 들어보세요. N. 예, 도움을 주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 자, 물기가, 자, S가 보이지 않는 걸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N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예, 자기 딸의 그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얹어놓고 화살촉으로 쏴서 날리는 거. 이게 N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일 이 만유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뉴턴이요. 만일 S라면 어떻게 됐을까? 주여, 내가 배고픈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으드득. 근데 뉴턴이 S가 아니기를 다행이죠. 무슨 요인이 같아요? N이었기 때문에 왜 사과가 갑자기 떨어졌을까? 해가지고 연구해서 만유의 그 법칙을 만든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S한테는 저 구름 넘어서까지 가는 것을 바래서는 안 돼요. 구름을 못 뚫고 넘어가요. 비행기가 없어졌다 그러면 구름 위에 비행기가 올라가면 비행기 없어졌다 그렇지, 저 비행기가 구름 위에 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다니까요. 비행기 없어졌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N이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멍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구름 넘어 저거 비행기를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멍청하다고 하면 큰일 나요. 자, 이 얘기를 방금 했습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모든 과목에서 올백을 맞았어요. 그런데 국어 시험 문제에서 두 문제를 틀려가지고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야, 이놈아, 이것만 맞았으면 올백인데 이것도 못 맞아서 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잡아버렸어요. 근데 그 문장이, 실제 문장이 이 문제가 나왔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의자에서 떨어지는 소리 똑같죠? 글자가 똑같죠? 근데 뭐냐, 밑줄 친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 써라 그랬어요. 자, S 손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쓰시겠어요? 봐봐요, 똑같다니까. 이 문제를 S가 만들어낸 거예요. N 손 들어보세요. N. 자, 선생님 뭐라고 쓰시겠어요? 소리 난 대로. 떨어지는. 검사 다시 봐야 돼. S. 자, 또 N 나오지. N. 아, 선생님. 질문을 다시 한번. 저 밑줄 친 글씨가 소리 나는 대로 N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쓰시겠어요? 떨어지는 소리를 말하는 건지 저거. 밑줄 친 소리. 떨어지는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써라 그랬어요. 일어나 보세요. S예요, N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희한하네.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네. 아니, S인데 N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빨 위에는 답이 없어요. 자, 근데 이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학생은 N이었고 문제를 낸 선생님은 S였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요, 낙엽이 떨어진 소리 뭐예요? 스르르. 의자에서 떨어지는 소리 쿵.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틀렸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은 S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뭐냐? 떨어지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 N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너무 쉽다. S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거 보너스다. 점수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N들은 뭐냐? 문제가 너무 쉬우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이거 분명히 여기에 함정이 있다. 그래서 출제자의 심리를 분석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스르르 쿵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선생님이라면 너 이리 나와봐, 개똥아 이리 나와봐,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썼어?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은 빨간 줄을 딱 그어버렸어요. 잘못 쓴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 됐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틀렸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N은 구름 타고 노는 사람이고 S는 땅에서 춤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나기가 참 어려운 이런 관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식의 판단에 선택을 했으면 판단한다 했는데 이 T는 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는 일을 하다가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 중독 환자들이 많아요. 사람은 없어도 일거리만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일만 하다가 정년퇴직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금방 늙어가셔요. 1년 후에 볼 때하고 2년 후에 볼 때하고 3년 후에 볼 때 은퇴한 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 일 중독 환자들 속에 속하거든요. 놀 줄 몰라요. 이런 분들은요, 일을 해도 일하는 것처럼 놀아도 일하는 것처럼 놀 줄 몰라요. 그 대신에 이 F들은 뭐냐? 놀아도 노는 것처럼, 일을 해도 노는 것처럼. 그러니까 T가 볼 때는 도대체 너 일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구분이 잘 안 되더라. 자, 이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한 가정에 귀한 분한테, 의미 있는 분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비싼 선물이에요. 근데 이쁜 손주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쓰러뜨려서 깨져버렸어요. 자, S 어떤 반응 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S로 나오시면 손 들어, T로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저기 맨 처음에 선생님, 안경 선생님 반응을 어떻게 하세요? 한번 리얼하게, 꾸미지 말고 선생님 마음을 얘기를 해주세요. 저 그림 보고요. 아니 제 얘기를 듣고. 네. 선생님이 가장 애지중지한 것을 지금 누가 와서 망가뜨렸어요. 저는 화를 낼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 왜 이렇게 망가뜨렸냐라고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T입니다. 사람 다친 걸 생각하나요? 자, F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근처에서. 선생님. 자, 어떻게 얘기하세요? 반응. 안 다쳤니? 안 다쳤냐? 이거 비싼 건데요. 깨진 게. 근데 저는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비싼 게 깨졌는데도 괜찮아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지금 저는 제 저기는 T인데 F로 나오셨다면서. F가 나왔어요. 저걸 봤을 때는. 자, 이럴 때를 가르쳐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F로 나오신 분. 예. 자, 뭐라고 반응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안 다쳤는데. 진짜요? 옆에 계신 분이 두근 드세요? 네. 뭘로 나오셨어요? 저요? 네. 저는 T. T. 잘 되셨네. 자, 어떻게 반응하세요? 야, 이거 얼마짜린데? 자, 이 반응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미가 없어. 없어. 이제 부부싸움 나게 생겼어요, 이제. 자,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T일 같아요, F일 같아요? F죠. 첫 인상이 딱 F였어요. 제가 여기 세미나 초청받고 HTS 설교를 딱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데 모두가 다 F의 단어들이 나오셨어요. 사람 살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거, 천성적인 이제 이 달란트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요, 이 사고형들은 머리 자체가 뭐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T가 강한 사람들은 논술고사 별도로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이 사람들이 논술고사 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F들은 뭐냐? 이게 뭐죠? 보자기예요, 보자기. 모든 걸 보자기로 쏴버려요.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도 T하고 F하고 말을 하면, 대화하면 누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F가 상처받아요. 왜요? 그렇죠. 선생님이 뭐예요?
남편한테 상처 많이 받으셨나 보네. 그렇죠? 여기 남편 안 나오셨죠? 오셨어요. 사모님이세요? 어떤 목사님? 말씀 안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는 T는 항상 머리 생각이 직선적이에요. 일 중심이니까 돌려서 말을 못해요. 직선적이에요. F는 뭐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하면 자기가 상처받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려해서 빙빙 돌려요. 시골에 가면 약장수처럼 막 돌리다가 나중에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해요. 그것을 T가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하고 싶은 얘기 뭐야? 딱 질러대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T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고 F는 조금 돌려서는 것을 조금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할 때는 이제 T가 하지만 F가 T가 하고 나면 그 뒤를 쭉 따라가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만일 부부가 T만 나왔다, 부부가 F만 나왔다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질러대고 한 분은 뒤에 다니시면서 수습하신다면은 참 환상적인 커플이 되시겠죠. 예.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T는 사고형은 규준이 있어요. 규준이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재단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F는 뭐냐 하게 되면요, 어느 집에서 대학생이 있대요. 엄마가 부엌에서 한참 일을 하다가 아무개야 그 거실에 청소기 좀 진공 청소기로 청소 좀 하라. 예, 알았어요. 하고서 한참 청소기를 돌리다가 이 엄마는 이제 T고 이 딸은 이제 F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한참 청소기를 돌리다가 청소기를 바닥에 딱 놓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다 안 끝났어요. 예? 한참 하다가 이거 도대체 청소가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왜 내가 청소해야 돼?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왜 내가 청소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일을 하다가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엄마 T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네, 뭔가 지금 속에서 일이 나오겠죠. 자기는 바빠서 딸은 시켰는데 이런 역동이 이제 또 하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경찰들이죠. 예, 천성 일하기 위한 사람. 또 이쪽에는 이제 그 소년시대가처럼 이제 노래를 이제 하면서 삶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어제 설명했기 때문에요. 자, 이것은 만일 도둑놈이요 두 집에 겨냥을 했다가 현관문을 딱 땄어요. 어느 집을 들어갈까요? 어떤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피해 집에 들어가겠죠. 직장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분이 P였어요. 상사는 T였어요. 저 J였어요. 근데 이제 부장이요. 우리 부하들 다 퇴근했나? 거기서 딱 봤더니요. 불도 안 꺼졌고 그다음에 책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팀장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나? 해가지고 부장이 봤을 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늦은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팀장을 만나면 칭찬해주고 자기 차로 태워다 주려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분이 돼도 안 나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이 지쳐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야, 너 어제 밤늦게까지 근무를 했는데 안 피곤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P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칼퇴근했어요. 칼퇴근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어지럽혀도 일은 다 잘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신방을 갈 때도 뭐 목회자가 오신다고 할 때는 다 정리를 하겠지만 불현듯 한번 신방 가면 다 나와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제일 꺼리는 거, 갑작스럽게 신방하다가 집사님, 권사님 저 화장실 갈게요 하게 되면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할 거예요. 왜냐, 화장실을 지금 정리를 안 한 상태. 만약 화장실이 제이 같으면 깔끔하게 정리했을 것이고, P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유분방하게 화장실을 그냥 편하게 이게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면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의는 체계적이고 이게 이제 신속한 결론인데, 한 가지 담임 목사님이 만일 제의예요. 그래서 제주키를 좀 하려고 다 좀 기다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저 뒤에서 조금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그 사회를 보기 위해서 올라오신 담임 목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재직회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대답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은 자기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라고 기대가 지금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제의예요. 자, 반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왜? 이미 한번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 근데 만일 담임 목사님이 P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알았어요. 또 중간 정도 오니까는 그 첫 번째 장로님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다른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 알았어요. 참 좋네요. 했어요. 그럼 두 분 다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자기 의견을 반영해 주실까라고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만일 제의라고 한다면 제주께서 누가 반대를 해도 그것을 관찰하실 거예요. 왜냐?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근데 만일 목사님이 P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서 이걸 하십시다, 가를 합시다. 이쪽에서 나를 합시다. 그럼 이쪽에서 보실 때는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하냐? 도대체 목사님은 어느 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그 목회자들을 성향을 잘 아시고 그걸 존중해 주시라는 것 차원이지 흉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들끼리 오래전에 MBTI 강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국문학 교수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국문학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요, 이 판단형을 갖다가 뭐뭐 하였다 하고 점을 딱 찍으면 된대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 잔소리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인식형 P는 뭐냐? 뭐뭐 하였으나, 그건 무엇이죠? 계속 진행형이에요.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바로 이렇게 국문학 교수는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쓰겠다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있는 건데요. 어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이 모처럼 쉬는 날, 자, 강원도 영릉 저기 강릉에 한번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자 목표를 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밀린 거예요. 자, 제의로 나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는 많이 밀려요. 소변도 조금 빨리 신호가 오고 있는데 차가 밀려요. 근데 강릉까지 가서 놀다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촉박해요. 가다가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제의로 나오신 분은 손 좀 말씀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가요.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이요? 강릉에 가는 거죠. 빠져나와서 다른 길을 통해서 찾아가는 예. 거예요? 아니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성자가 되셨네. 자, 그다음에 P로 나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까이 계신 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 보통은 끝까지 가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돌아오는데 망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전형적인 제의는 어떻게 하냐? 야, 우리가 강릉 가자겠지, 중간에서 놀다 오자겠냐? 가는 거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딱 발이라도 디디고 올망정 가자 하는 거예요. 왜냐?
나와 있죠. 목표 의식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정하면 해야 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더라도 노량진에 갈망정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인식형은 뭐 한다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가정부부가 만일 피로 나오신 분들은 남편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 전화요금, 모든 각종 고지서 제대로 자동 이체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꼭 그래서 남편이 부인이 만일 필요한다면 남편이 제의가 많을 테니까 남편들이 돕지 않으면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숙제를 내면은요, 숙제를 예를 들어서 25일까지 해와라. 제때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막바지에 날을 새가면서 그날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로 약속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며칠 당겨서 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제의는 언제까지?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11일이에요. 숙제를 25일까지 내라. 25일 날 내는 분 계세요? 언제까지 다 내요?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오늘 끝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끝내놔야 다른 일을 하시는 분. 자, 동시에 제의로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책을 동시에 2권, 3권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죠.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죠. 자, 근데 피는 어떻게 하냐? 이 책도 다 접어놓고 이 책 조금, 저 책 조금 얼마든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의는 왜 못하냐? 하나를 일단락 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얘기는 했죠. 어제 취향 얘기. 그래서 이제 3박 4일 여행 계획서를 만들어내라.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간이 되면 모여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자, 제의들을 모여서 하니까는요, 뭐가 나오냐? 우선 A4 용지에 줄부터 칩니다. 이게 생각이 도망갈까봐.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설계가 나옵니다. 시간 계획이 쭉 나옵니다. 이게 제의입니다. 자, P는 어떻게 할까요? P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면 사람 죽이네 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자, 목적, 스키, 장비, 비행기, 숙소, 이게부터 이런 거, 준비물 필요한 건 각자 알아서, 카드 부족하면 현지 조달, 짐 가방은 가볍게. 만일 이 일정을 제의가 만일 받았다. 버스를 탁 타고 나서 제의가 만든 표를 제의가 받았다.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마음이 안정이 들 것이고 이번 여행은 짜임새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만일 제의가 만든 여행 계획서를 P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쪽에서. 자, 어떤 느낌이세요? P로 나오셨어요? 자, 저 일정의 표를 받아보시는 순간 어떤 느낌이세요? 머리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파요? 너무 복잡해. 사람 잡죠. 근데 만일 그러면은 제이가 보실 때 P가 만든 일정표를 보시면 뭘 느끼세요? 불안할 거예요. 굉장히 아마 잠 못 자는 불안한 밤이 들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아까 신발 얘기를 했죠. 자,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판단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노량진의 사육신명에 다 가 있는 사람들이고, 자, 또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식형. 자,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이게 둘이 제이와 P가 날마다 연합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지체가 있어요. 뭘까요? 입이에요, 입. 이게 제이가 뭘과 같으냐? 이 치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뭐냐? 혀예요. 근데 혀는 힘이 없어서 가끔 잘못하게 되면 혀 옆을 막 씹잖아요.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는 게 누구예요?
혀예요, 치아예요? 혀병원 보셨어요? 동네에서 혀병원 보셨어요? 근데 무슨 병원은 많아요? 왜요? 많이 빠지고 병들고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제의가 아니고 피더라 하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들이 인식형들이 판단형 제의를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들어요. 부드러우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렇다면 유형을 네 가지 유형이 있다겠는데 어떻게 유형이 만들었냐? 가운데 두 가지가 마음의 블랙박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해석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네 가지 유형이 나와요. 자, 첫째는 S라는 게 T와 결합을 해요. 이제 인수분해를 뭐 하는 겁니다.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유형이 나온다고요? 이게 감각형 사고형이라는 유형이 나와요. 이걸 영어 이니셜로 ST 유형이다 한다 그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되냐? S가 저쪽에 있는 반대의 지표를 만나면 감각형 감정형이다. 쉽게 말해서 감각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한다 해서 SF 유형이다 그랬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온정적이다 이렇게 했죠. 앞에 있는 ST들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나와서 이 직관형이 감정형을 만나요. 그래서 NF 유형이다. 이 속에 이제 목회자, 소아과,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 이런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뭘까요? N하고 저쪽 끝에 있는 직관형이면서 사고형, 그것을 우리는 NT 유형이다. 어제 설명하기를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그 대화를 하게 되면요.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할 때도요,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가운데 있는 유형들이에요. SF와 NF 유형들. 혹시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가운데 두 글자가 이 두 글자에 속하신 분들. SF나 NF. 상담실도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왜냐? ST나 NT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들은 일이 없으면 세상에 살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제 유형적으로 보게 되면 ST가 우리 인구 분포에서 제일 많아요. 많고 옆으로 갈수록 인구 분포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유형이 뭐라고요? NT 유형들이에요. NT 유형들 속에는 철학과 교수, IT는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 그 유형 중에서는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세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텐데, NT 유형 중에서 딱 보게 되면요, 한 유형은 별명이 발명가라는 유형이 나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발명가라는 유형이 나오면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책상을 줘도 앉지를 않아요.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백지수표를 준대요. 마음껏 놀러 다니라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딱 나오면 팍 스케치를 해서 회사로 날려보내고 자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ST 유형들이 많거든요. 작품을 잘 만들어내요.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작품을 못 만들어요. 세상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로 날라오는 어떤 팩스나 메일 딱 때문에 그 회사는 신제품이 히트치는 신제품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지수표 줄만 하지요. 근데 사실을 제 후배의 목사 중에서 저한테 배운 제자 겸 후배 목사인데요, 그쪽에 속한 목사가 있고 사모님은 ST예요. 그분들 저한테 공부를 같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딱 만나면요, 사모님이 노골적으로 자기 남편을 흉을 봐요. 목사님,
우리 남편 알다시피요, 무책임한 목사예요. 아주 불성실한 목사예요. 목회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다가요, 예고 없이 안 나와버려요. 신방을 쭉 하다가요, 다음 집에 안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 우리 남편은요, 무책임해요. 막 사정없이. 왜냐하면 저 그렇게 두 분 다 친숙하기 때문에. 그 제가 물어요. 아무개 그 시간에 뭐였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놀란 척 해주세요. 날마다 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실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차 타고 도망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네는 목회가 적임자가 아니야. 자네는 컨설턴트야. 타고난 게. 그러니까 딱 하는 얘가요, 맞아요. 목사님이 나의 멘토예요, 멘토. 그걸 모르는 우리 마누라 답답해. 그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가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너 평생 소원이 뭐야? 목회 그만두고 컨설턴트로 일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가고 있어요. 사모님이 보실 때는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잖아요. 교회도 어느 정도 이게 고생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편안하게 목회할 만한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판사 한 분이 계세요. 유명한 진로가 유명한 판사 한 분이 계시는데 억지로 아버지에 의해서 판사가 되셨어요. 적성이 안 맞아요. 여러분 적성이 안 맞는데 판사 계속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밤에는 어디 가냐? 통기타 하나 들고 밤무대에 서요. 아마 법적이 높은 분들 알면 판사의 체면을 깎았다고 아마 권고사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분이 사표를 집어던지고 변호사를 개업하고 밤무대를 섰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제 살만 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 유형별로 직업군을 가야 자기 길을 잘 찾아간다. 진로 코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시간이 이게 되어주시면 그 이 유형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세상만사, 뭐 여러 가지 자녀 이야기, 부부 이야기, 교회 얘기, 모든 얘기들을 이 얘기를 하시게 되면 어쩌면 당신은 나하고 판박이야. 어쩌면 그렇게 딱 뭐라고 하죠? 붕어빵이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닮은 꼴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검사했을 때는 비록 무슨 유형이 나왔지만 내일 직접 그런 유형들끼리 만나서 이길 때는 뭔가 이방인처럼 느껴진다 하는 분들은 이제 이 오늘 한 작업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를 만나시면 그 유형을 찾아가서 진짜 자기를 찾도록 여행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 혼자 일방적인 강의보다 이렇게 끼리끼리 같은 유형들끼리 모여서 한 20분이라도 한번 대화를 해봐야 이 MBTI의 마력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실제로 참여하는 참여 학습을 좀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까지 이제 허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이 좀 배울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없으면 제가 질문합니다. 예. 자, 질문하세요. 예. 이거 세 번째 유형 TF에서 제가 F인데 살다 보니까 그 단점을 보완해서 T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결과는 T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생존의 전략에 대한 질문인데, 그것은 이제 내일 검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내일 같은 유형들끼리 만나서 나온 유형 아니면 원래 유형을 한번 만나보시면,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았구나. 이런 유형의 가면 아닌데, 근데 어떤 경우는 검사와 전혀 비슷한 다른 방에 가게 되면 대화가 참 잘 돼요. 근데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면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워크샵 실제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검사 결과만 나왔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일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다른 사람은 안 나오셔도 선생님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성향이 바꿔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향이란 뜻이 제가 이해가 빨리 안 가는데 성격, 성품, 유형? 네. 반대 유형?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요. MBTI 강사 중에서 공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바꿔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강사예요. 왜냐?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은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하얀색이 검은색이 되는 걸 바꿔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검정색도 진한 검정색이 있고 중간 검정색이 있고 하얀 색깔에 가까운 검정색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얀색에 가까운 검정색이 진해버리면 바꿔줬다고 봐요? 바꿔줬다고 봅니까? 아니죠. 이건 뭐냐? 적응을 했다고 봐요. 적응을 했다. 생존 전략으로 적응한 것이지 바꿔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줬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서 ST 유형이 다른 유형이 된 거, 완전히 이사 가버린 거, 이걸 바꿔줬다고 그래요. 그럼 바꿔진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래의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은 안 바꿔진다. 가끔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검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검사했잖아. 검사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내일 그 두 유형을 한번 들어가 보라는 얘기죠. 예. 대개는 어릴 때 검사한 것하고 청소년이 돼서 한 것하고 많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심리학에서는 자기 성격이 틀이 고정되는 시기가 있다고 보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함부로 뭐 이것이다 하기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꾸 추구하는 유형. 그렇죠. 그것도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 중심을 해서 여기를 해서 유형으로 보게 되면요, 이 유형으로 설명할게요. 가운데 여기를 딱 나누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보이세요? 십자가가 보이면 사순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십자가예요. 여기 가운데를 딱 접어가지고 보면은 위에하고 아래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딱 들어맞아요. 뭔만 틀리냐? 앞에 있는 I와 밑에 있는 E의 차이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을 위에다가 배치했고 손발을 행동파들을 아래로 배치했는데 접으면 똑같이 나와요. I와 E만 틀려요. 그 뜻 아시겠죠? 자,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직선을 하게 되면 ISTJ하고 INTJ하고 보면 가운데 S와 M만 틀려요. 접으면 딱 맞아요. 근데 성격에 비슷한 유형에서 다 나와요. 근데 가운데 딱 십자가 쭉 해가지고 이쪽에 뭐냐 S의 집단이에요. 여기 나오지요. S. 이 S들은 전통 고수자들이에요.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보수주의자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N들은 뭐냐?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의 충돌. 그렇게 보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답이 돼요? 자, 또 혹시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시면. 예. 예, 교회는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왜냐하면 일 중심적으로 타고난 사람을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태압을 감아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풀어져 버려요. 앞에서는 그 하는 것 같지만 본인이 힘이 들어요. 엄청 힘이 들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ST 쪽이에요. 근데 제가 전공이 신학은 놔두고 부전공에 목회 상담하게 해요. 상담을 하는데 어제 제가 제 고민을 실토했죠. 상가집에 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났다고. 저의 수치스러움을 폭로했어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훈련을 해도 잘 안 돼요. 예. 주님의 일. 아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맡기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은 사람에게 그 사람 달란트대로 좀 배치하자 그지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예, 그것은 성서적인 해석은 이제 오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하고 제가 드리는 어제 성경 구절에서 성령은 한 분이신데 각자 주신 은사는 제각기 다르다고 그랬죠. 그 제각기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체인 교회를 세우는 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충돌은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느냐, 그걸 이제 이해하는 게 가장 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총론할 때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진지한 사람, 두 번째가 관조한 사람, 세 번째가 활동적인 사람, 네 번째가 추진적인 사람. 혹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는지? 그건 나중에 응용 프로그램도 나와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부딪히는 문제. 그때 제가 설명해드리고 제가 지나가면 그때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면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요. 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데.